다시 한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반사이익입니다. 무역전쟁이 지속이 될 시 반사이익 수혜주들의 강세가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같이 무역전쟁으로 인한 하락 장세에서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무역전쟁이 지속될 가운데요, 상승을 크게 할 수 있는 후속 섹터는 바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후속 섹터는 보안과 Nice stack. 안녕하세요. 나이스 스탁 성공투자 길잡이 박성공 전문가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당장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들, 그리고 6월까지 초집중을 해봐야 되는 섹터들과 종목들을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코스닥의 경우 700선이 뚫리는 사태가 발생을 했죠. 반면에 코스피의 하락은 코스닥과 상반되게도 어느 정도 방어가 잘 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삼성전자 덕이라고 볼 수 있죠. 지난 녹화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삼성전자의 경우는 미국 IT 주요 기업들의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으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수혜를 보고 있다 이야기를 드렸었죠. 화웨이의 스마트폰 수출이 힘들어지면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의 수혜가 가능하다고 시장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어쨌든 저희 장세 하락의 이유는 미중 무역 갈등의 우려도 있고요. 그 밖에도 KDI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했어요.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장세 하락에 가담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을 보면은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터리얼을 필두로 해서 휘토류 관련주가 급부상을 하고 있죠. 휘토류는 시진핑의 무역전쟁 반격 카드라고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또 이번에는 트럼프가 국가안보 수호 행정명령의 명분으로 5G 패권 경쟁으로 격화되면서 오늘 5G 또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산 통신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화웨이와 그 계열사 68곳 블랙리스트에 올렸죠. 그 외에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갤럭시 관련주 및 카메라 모듈 관련주가 일부 상승을 하는 모습 또한 잘 보여줬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이유로 상승을 했을까요? 다시 한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반사이익입니다. 무역전쟁이 지속이 될 시 반사이익 수혜주들의 강세가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 중요한 이야기들을 할 생각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지금 장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매수 타이밍을 잘 못 잡으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번호로 숫자 7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은 다른 곳 가셔서 손해보지 마시고요. 체험 신청하셔서 어려운 장세에도 수익을 잘 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좋은 정보 많이 가져와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전쟁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장기간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 의견과 같습니다. 저는 무역전쟁이 장기간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트럼프의 입장도 입장이지만 중국에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 보면은 미국 기업들로부터 조달받은 부품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화웨이에 공급을 하고 있는 일본의 파나소닉도 거래 중단,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일본의 이통사인 KDD와 소프트뱅크는 화웨이 신제품 발매 계획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도 이통사 EE에서 화웨이의 첫 스마트폰 메이트를 출시를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통사 보다폰에서도 사전 예약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화웨이의 엄청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영국의 ARM 측에서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 부분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지원 중단하겠다라는 소식도 있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그 벽돌폰 이야기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하죠. 그런 거 안 받아도 중국 자국에서 보완하는 운영체제 프로그램으로 대처가 가능하다. 또 단기적으로만 좋지 않지 장기적으로는 구글 측도 큰 압박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구글도 유예 기간을 준다면서 조심하는 반응 아니냐라는 해석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미국 측에서 경고를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도 중국이 엄청 큰 손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기네들 내수 문제야 지들 뭐 운영체제 OS로 대체가 가능하다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봐도 화웨이의 주 수출 시장인 유럽과 동남아시아권 애들은 OS 업데이트가 안 되는 벽돌폰을 사용을 할까요? 장기적으로는요. 나중에 중국 내에서 운영체제 OS를 만든다고 쳐도 세계적인 고객층들은 안드로이드 OS에 적응이 되어 있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중국 운영체제 OS를 사용을 할까요? 여기에 영국 ARM사가 돌아섰죠. 자,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이 무역전쟁에서 반격 카드로 휘토류를 공식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격을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국내 증시마저도 시장 상황이 좀 더 악화가 되고 하락 장세가 이어질 것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휘토류 관련주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죠. 자, 보면은 6월 말쯤에요.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려요. 이때 두 정상이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겠죠. 저는 이 시기까지 트럼프가 보다 좋은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서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무역전쟁 페이스를 이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도 휘토류를 반격 카드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휘토류 관련주들은 모멘텀이 아직 강하게 살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혹여라도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요. 제가 이제 후속 테마와 종목들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요. 나는 정말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이해도 또 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로 우리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에 대해서 대응하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숫자 7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락장에서도 큰 상승을 줄 수 있는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기 전에 아직 눌러주시지 않은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계속 좋은 정보 많이 가져와서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열한 무역 전쟁이 6월 말까지는 지속될 가운데요. 상승을 크게 할 수 있는 후속 섹터는 바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후속 섹터는 보안과 감시 관련주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엇 때문에 휘토류 관련주가 오르고 5G 관련주가 오르고 스마트폰 부품주가 오를 수 있었다고 했죠? 반사 이익이라고 했죠. 지금같이 무역전쟁으로 인한 하락 장세에서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 다음에 올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테마를 선정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트럼프는 중국의 화웨이에 이어서 CCTV 제조업체 하이크비전을 거래 금지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유는 중국의 데이터를 확보를 견제하기 위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죠. 미국 기업들이 하이크비전 부품을 구매하려고 할 때는요,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해요. 현재는 검토 중이라고는 하는데 통신에서부터 미중 기술 전쟁이 보안 감시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아직은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시진핑이 휘토류라는 카드로 무역전쟁 반격 카드로 들고 나올 땐 반드시 이 부분을 터뜨릴 제재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휘토류 섹터 이어서 출발할 섹터, 뒤늦게 출발할 섹터는 바로 보안 감시 관련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섹터들의 관심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K사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최근 움직임을 보시면 저점을 낮춰 가면서요. 매집 수급을 보이고 있죠. 전형적인 매집 수급을 보이고 있고요. 정배열로 돼가는 골든 크로스 형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라운 시큐어라는 종목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K사인과 동일하죠. 저점을 낮추고 매집형 캔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이평선의 정배열 골든 크로스로 전환이 돼가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코콤입니다. 이 코콤도 마찬가지로 이 두 종목과 같은 형태입니다. 자, 세 번째는 C큐브라는 종목인데요. 눌림목이 조금 발생을 하긴 했으나 아직 매집했었던 부분 그리고 정배열이 살아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분명히 날아가기 위한 주가가 급등하기 위한 수급은 많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언급드린 종목들 모두 바로 올 수 있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준비도 여러 정황을 통해서 마련을 해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5G 관련해서 종목 하나 더 언급드려 보겠습니다. 알서포트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게 수익을 인증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만약에 이 종목이 이 박스권을 뚫고
오랫동안 노력했었던 이 박스권을 뚫고 3,500원 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급등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무역전쟁 속 살아있는 섹터, 그리고 앞으로 올 섹터들, 그리고 종목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장세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항상 반사이익 등으로 수혜를 보는 섹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섹터들을 발빠르게 선점할 수 있고 또 매매하는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어야겠죠. 앞에 설명드린 종목들, 또 설명드리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도 하락장에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같이 매매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숫자 7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받아보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장이 어려울수록 초보자분들은 타이밍과 섹터 분별을 하기 힘든 법입니다.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은 다른 곳 가셔서 손해보지 마시고요. 체험 신청하셔서 어려운 장세에도 수익을 잘 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 지금까지도 눌러주시지 않은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좋은 정보 많이 가져와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